관세로 인한 충격이 한편으로는 걱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경기 둔화는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시장 전망인데요. 두 가지 핵심 변수 가운데 고용은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물가만 급격하게 치솟지 않는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한진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고용지표 논란부터 보죠. 수정된 수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조작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성공이 덜 대단해 보이게 만들고자 꾸며낸 것이라면서 담당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는데요. 이후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경제학자 입장에서 봐도 지난주 고용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발표된 수정 수치를 보고 오타라고 생각했다며 고용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는 불투명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는데요. 노동통계국처럼 연준도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폭 낮아진 이번 고용지표 수정치가 만약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경기 상승 동력이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결국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바라보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현재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올 지표와 연준 내부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당장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관건이고 특히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 신중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발언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BNP 파리바는 파월 의장이 7월 FOMC 전에 고용 데이터를 확인했다면 금리 인하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노동시장 건전성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는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최근 고용시장 위축 흐름은 간과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혼동하고 있다면서 연내 금리 유지를 관측했는데요. 유휴 노동력이 늘고 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는 진단에서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물가 변수가 있죠. 다음 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 집계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서 6월 CPI는 지난해와 비교해 2.7% 오르면서 5월보단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관세 때문입니다. 미국 상호관세가 이번 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관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인데요. 그간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나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소비자 가격에 전방위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상황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건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가 국가별 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 세계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경제가 관세 충격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고용지표 말고도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나온 7월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50.1로 전달보다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준선인 50을 겨우 넘기면서 확장세는 유지를 했지만 예상치였던 51.5는 크게 밑돌았는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이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업황도 관세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은 이미 타격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미국의 6월 공장 수주가 지난달보다 5% 가까이 줄었는데 보잉 등 비국방 항공기 주문이 지난달에 절반 수준으로 꺾인 영향이 컸습니다. 또 무엇보다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가전제품까지 관세가 50%로 인상되면서 제조업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이 더 커진 것도 부담인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에쿼터블 그로스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 생산 비용을 최대 4.5%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결국 국가 전반의 수익률 압박과 임금 정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월 무역 적자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자가 줄긴 했지만 소비재 수입 급감이 배경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급격한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해법 없는 앞서 말씀해주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좀 들쭉날쭉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가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 특히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실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와 테슬라까지 거대 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M7이 없었다면 전체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극소수 종목에 몰리는 걸 경계했는데요. 일부가 흔들려도 전체 시장이 휘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M7의 2분기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26%에 이르렀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 4%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른바 S의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얼마나 확대되느냐가 하반기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결국 불확실성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미국 증시는 버텨낼 거다.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할까요? 네. 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전망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지수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면서 많은 기업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은 주가가 아직 덜 올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애플의 경우는 더 나은 AI 전략, 아마존은 더 나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두 가지 모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실적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2분기에 470억 달러 매출을 거뒀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회사 자체 가이던스인 450억 달러를 훌쩍 웃도는 수준인데요. 3분기 매출 전망치도 540억 달러 수준으로 높아지고 중국으로의 H20 칩 출하가 공식 재개되면 최대 6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